여러분, 지금 한국의 불매운동은 금방 식을 거라던 일본의 비아냥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단합해서 일본 맥주도 안 마시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탈일본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연일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국인 관광객이 필요 없다면서 거만을 떨던 일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대표적 여행지인 오사카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이 여행을 안 와도 중국인들이 오면 되니까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오사카를 찾은 외국인도 1위가 26.9%로 중국이고 한국은 24.2%로 2위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았고, 최근에 중국인이 오사카를 많이 와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와서 매출을 올려준 것까진 좋았는데, 중국인들은 얌전히 매출만 올려준 게 아니라 오사카 한복판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를 들면서 중국 국가를 아주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중국 국가를 불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중국 국가의 가사입니다. 이게 그 가사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모두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하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뜻은 중국의 공격으로 온 일본을 물리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이런 가사도 있는데 일본군들의 노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런 뜻의 가사가 있는 중국 국가를 오사카 한복판에서 떼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일본인들이 트위터에다가 중국인들이 국가를 부르는 영상을 올리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했고, 댓글에는 중국인 때문에 힘들어서 미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한국인 대신 중국인들이 오사카를 가서 일본인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사카는 중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는 썩고 있지만 당장의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온천지역으로 인기가 있었던 규슈의 오이타현 같은 지방도시입니다. 실제로 료칸인 세이코에는 한 달 평균 600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이 찾아왔었는데, 8월에는 휴가기간이라 일본인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9월과 10월에는 한국인 예약자가 1%도 아니고 아예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인접한 오이타 공항에는 유일한 국제선인 한국 TA항공이 취항했었는데 19일부터 TA항공은 더 이상 취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불매운동 전인 지난 5월에는 규슈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37만 명 중 한국인은 49.5%인 18만 3천 명이었는데, 이 수치는 중국인 관광객 8만 2천 명의 2배 이상입니다. 결국 한국인 관광객이 이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번 불매운동으로 한국인들이 아예 예약을 안 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월에 시작된 불매운동이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힘내서 우리의 불매운동을 비웃던 일본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9월 방일 한국 관광객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8.1%나 파격적으로 떨어지는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관광 종사자들이 탈한국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일본의 신문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의 감소세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타 국가에서 관광객을 모객하려고 하는 등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관제 언론격인 요미우리에 의하면 홋카이도에서는 지자체가 지역구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며, 호쿠요 은행은 관광업자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홋카이도의 관광 관련 점포에 대한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음식과 잡화 판매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는 3천만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국의 여행 관련 홈페이지에 홋카이도의 안내 사이트를 열고 새로운 항공의 노선을 유치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자주 찾는 곳의 감소세가 매우 큰 서일본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요미우리는 한국의 항공기 운항이 멈춘 7월부터 도토리현의 관광업계도 중국의 항공사에 접촉하여 20년 1월부터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정기편 취항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뉴스는 가고시마현에서 인터넷과 SNS 커뮤니티 등의 채널을 이용해 대만 관광객에게 알리는 등 9월 마케팅 예산으로 300만 엔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오이타현은 10월 중국, 11월 영국, 12월에는 호주에서 여행 상담회를 개최하여 집중 모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미우리는 한국의 관광객은 고환율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가깝고 체류율이 적고 1인당 소비액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2018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은 한국인이 약 8만 엔 정도로 주요 외국 20개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근데 왜 들어간 거죠? 돌려가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방문하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 몇 명이나 방문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부유층이 많이 방문하여 오랜 기간 즐긴다고 알려진
예정해진 럭비 월드컵 소비 금액은 1,057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수년간 한국의 관광객 감소가 충분히 상쇄될 정도로 추산한다라는 일본 종합연구소가 발표한 분석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들 장난이 심하네. 무슨 럭비 월드컵 며칠 한 걸로 수년에 한국의 관광 소비액을 상쇄. 이걸 누가 믿어? 일본 국민들은 믿겠지요. 큐슈 지역 담당자는 한국의 일반 단체 관광이 아닌 1인 부유층이 새로운 대상이며 하루에 1만엔 미만이었던 단체가 줄었지만 2만엔 이상 사용하는 개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아사히는 나가사키현 대마도의 경우 올해 9월에 한국인은 작년 9월 대비 90%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응하여 나가사키현과 대마도는 다가오는 11월부터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숙박료를 3,000엔 깎아주는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마도 관계자는 기자에게 한국 외에 외국인 모객은 사실상 어렵다. 일단 일본 고객을 오게 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끝맺었습니다. 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되면서 대마도를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급감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인구 3만 명의 대마도에 1년에 4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았지만 지금은 70~80%가 급감을 해서 10만 명도 안 간다고 하죠. 하긴 그 10만 명도 참 아직도 간다는 게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여튼 급격한 감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뉴스에서 보니까 현재는 대마도 시내라고 불리는 곳에 한국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고요. 아니지, 아예 관광객 자체가 많이 돌아다니질 않더라고요. 이거는 현지 관광업 종사자들한테 물어봐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아 난감하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지만 일부 소수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SBS 뉴스에서 이 문제를 최신 버전으로 다뤘는데 2019년 8월 말 취재를 다녀오고 몇 개 상점에 들어가서 짤막하게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쭉 봐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일본 가게에 손님이 들어가면 뭐라고 하죠? 이라시아이마세 하지 않던가요? 근데 대마도의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얼굴을 보더니 인사 대신에 죄송한데 가게 이용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대충 대마도의 혐한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촬영하시는 분도 재치있게 나 일본어 할 줄 아는데도 가게 이용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가게 주인은 그래도 한국인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노 코리안이라고 밖에 써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개인 방송이었으면 재미를 위해서 연출이었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사람을 앞에 두고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생각했을 텐데 SBS식이나 되는 큰 방송국에서 취재한 건데 설마 조작은 아니겠지, 진짜 레알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민의 인터뷰는 또 달랐는데 인근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한 사람이 본인이 젊었을 때는 대마도가 섬이니까 육지로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 후쿠오카 같은 일본 본토로 가는 것보다 부산으로 가는 게 외국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편하게 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엔 그랬나 봅니다. 본인은 한국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마도에 혐한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었냐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있어서 밖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대마도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는 입장이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진짜 심각했던 건 길 가다가 있는 일반 상점에 들어가니까 역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니 한국인은 입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아마 손님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을 거라며 돌아가 달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저거는 겸손한 표현인가 볼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진짜 구멍가게라서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 없을 수도 있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인터뷰를 시작했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이 단체로 우르르 몰려와서 신발을 신어보더니 그대로 신발 2켤레를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 2켤레가 10만엔, 한국 돈으로 11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대마도에 오는 한국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신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손님의 신발을 보면 대충 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뉴스 취재와 인터뷰 내용이었고 커뮤니티 반응들을 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개만 추려보자면 1. 관동 대지진 때도 조선인이 그랬다고 했던 놈들이다. 조심해야 된다. 언젠간 쳐들어온다. 2. 낚시하러 많이 간다던데 한국에서 고기 잡지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대우를 받냐. 3. 그냥 너희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라. 5. 아무도 안 가는 섬이 되었는데 1년 후 가보면 후쿠시마 농산물로 연명하다가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다 등등이었습니다. 과연 대마도 가게들 장사가 안 되고 생계가 어려운 것 같은데 손님을 안 받겠다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손님 다 쫓아내고 돈을 못 벌지언정 나는 오늘 한 번의 혐한을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